아이디가 혜래. 여이네요. 혜래님의 사연이고요. 26살의 남성분이십니다. 현재 무역학과 재학 중이라고 하네요. 자, 내역서를 좀 살펴보면 수도권 4년제 무역학과 전공을 하셨고 학점은 3.98점 높으십니다. 어학점수는 토익이 920, 토스 140,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1급, 원산지 관리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1급, 유통관리사 2급, 한국사 1급, 비즈니스 엑셀 2급. 와,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경력사항은 경영지원 중소기업 인턴 4개월을 하셨고 대외활동은 없으십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토스 점수를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경력과 대외 활동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공공기관, 중견기업, 무역, 물류, 경영지원 희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은 사항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아니 혜래님 스펙 보니까 정말 너무 열심히 달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더 열심히 달리시겠대요. 아니 그러니까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인 준비하면 좋을 사항들을 물어봤는데 그럼 저희가 이거를 먼저 홍 반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이분의 스펙을 보면 다들 뭐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뭐 학교 생활이 뭐 스펙, 자격증 이것과의 싸움이지 않았나 지금 합니다. 지금 뭐 스펙, 뭐 자격증 쌓으신 게 벌써 눈에 보이는 것만 한 7개 정도가 되고 지금 학교에 재학하시면서 중소기업 인턴까지 이미 경험을 갖추고 계신데 네, 뭐 일반적인 취업 준비생들의 레벨을 좀 한참 뛰어넘는 그런 스펙이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이분이 이렇게 취업 기본 스펙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황이지만 특정 기업이나 직무를 타겟팅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희망하는 무역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어와 관련된 그러한 그 국제적인 업무나 대외 업무를 하는 곳을 좀 주력으로 타겟팅 하신다면은 어학 점수를 일정 부분 좀 더 올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토익보다도 아무래도 토익 스피킹, 좀 말하기 부분에 있어서 레벨 7 이렇게 갖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분이 뭐 그 어학적인 부분만 더 준비하신다면은 어떤 거를 더 갖춰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고 이제 이렇게 본인이 방대하게 준비하신 어떤 경험과 그리고 자격증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쌓은 나의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가장 나에게 맞는 취업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이제 남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코치님은 또 어떻게 보는지? 네, 일단은 이분의 경우는 이분이 전공을 활용하고 취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전공을 새롭게 탈전공해서 취업하실 건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나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공을 살리면서 취업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제2외국어 공부를 해야만 하는 뭐 특정한 포워딩 전문 업체로 가실 것이 아니고서야는 더 이상 스펙이 뭐 쌓는 게 더 의미가 있을까? 뭐 굳이 꼽자면 영어 말하기 점수의 레벨을 좀 올려보시는 것, 토익 스피킹 점수를 뭐 레벨 7에 뭐 170점 정도, 혹은 오픽을 IH 이상을 올려주셔서 본인의 무역 혹은 해외 영업 혹은 뭐 범물류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데 있어 해외 베이스의 지사라든지 이런 관련 업무들 중간에서 관리하시는 일들까지 폭넓게 쓰이실 수 있도록 어학 점수를 조금만 더 올려서 좀 대결 구도에서 밀리시지 않게끔 그런 정도만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탈전공해서라도 취업을 하고 싶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희망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글로벌적인 어떤 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다하는 곳들 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기관들로의 지원도 가능하겠지만 그 경우라고 한다면 토익 점수가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 물론 지원 자격에는 해당이 되실 거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 어떤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준비들보단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씩 부족한 부분 혹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고려해가면서 취업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토스 점수를 조금 더 올리는 거 추천을 해주셨고요. 일단 이분 사연을 보면 전공을 살리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공기관과 중견기업의 무역, 물류, 경영 지원 직무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진출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무역을 직무로 나누기는 사실 그렇고 무역 회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영 지원이라든지 무역 회사 내에서의 구매 업무 등으로 지원은 가능할 수 있겠죠. 다만 구매라든지 해외 영업 등의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 근무 이력이 있을수록 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라고 한다면 최악이라기보단 범위를 좀 넓혀서 외국계 기업들로의 지원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코카 캐리어스와 같이 특정한 자동차 관련 산업군의 주요 회사들의 물동량을 해외 혹은 국내의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물류 업무도 충분히 이분이 소화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우리 부모님이 아는 기업
우리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알만한 기업으로만 넣어야지라고 범위를 좁히실 것이 아니라 외국계 물류 혹은 무역회사들까지 범위를 넓혀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무역을 살리면서 그 무역회사 안에서의 어떤 경영 지원 혹은 무역회사 안에서 또 다른 스태핑 부서에서의 역할을 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좀 현실적, 물론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채용의 TO가 적기 때문에 말이죠. 따라서 지원의 방향만 놓고 보자면 이렇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계 무역 회사들을 말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 영어 점수가 중요하겠네요. 영어 점수도 점수지만 면접을 가게 되면 꼭 어학으로 영어로 질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가장 고정적인 질문 패턴은 이런 겁니다. 뭐 저는 그리하여 무역 인재로 거듭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 방금 하신 말 그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방금 하신 말 그 영어로 해보시라고. So I 뭐 이러면 이제 완전 멸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학적인 부분을 점수도 그렇고 실력도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면접에서도 수시로 그냥 영어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네. 것이죠. 제가 투데이 잡스 시즌2 이제 3개월 하고 있는데 갈수록 연기 실력이 느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17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출연이 3년 하고도 한 4개월 됐는데 글쎄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되게 집에서 뭐 좀 따로 연습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카메라가 들어오면 조명이 저를 감싸면 이렇게 또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진짜 우리 차코치님 보니까 우리 네. 면접 준비생분들도 이런 좀 어떤 연기력을 약간 가미하면 좋은 점수를 좋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네. 저희가 다시 혜련님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네. 중견기업 외에도 공공기관을 좀 취업을 원한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분이 지금 자격증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근데 혹시라도 좀 더 챙겨두면 좋을 자격증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정량적인 서류 평가를 대비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분이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그런 것만 더 갖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뭐 대외적인 부분에서 주로 활동하는 혹은 무역 분야의 공공기관으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학 점수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러한 스펙적인 부분 외에도 만약에 내가 공공기관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공공기관 인턴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수출입은행 쪽으로 지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수출입은행에 인턴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체로 한 1년 정도 되는 되게 장기간의 인턴인데 이러한 인턴 전형을 수료한 사람들을 한해서 채용 TO의 약 한 20% 정도를 한국수출입은행은 선발을 하고 있고 또 기타 공공기관들도 자사 인턴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하거나 혹은 공공기관 알리오에 이제 등재된 그런 340여 개의 공공기관의 인턴을 만약에 특정 기간 이상 수료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이 더 갖추실 것은 커말 1급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관심 가지는 곳의 공공기관 인턴 이렇게 수료를 하시는 것이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좀 더 갖춰주셔야 될 부분이고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필기입니다. 네. 내가 이제 어느 전형에 그 강점이 있는지 뭐 NCS 플러스 전공 혹은 뭐 전공 NCS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분이 무역학을 전공하셨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그런지 지금 자격증을 쭉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사실 무역학 내에서도 직무가 많이 다양할 것 같고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차코나님, 네. 갑자기 차코나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걸 쭉 봤을 때 어떤 직무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셨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분의 경우에 자격증만 놓고 네. 봤을 때는 그때그때 준비가 되어서 취업을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갑자기 노래 나오고 준비되고 찾아보자. 일단은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등을 통해서는 글로벌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본인이 무역 담당자 혹은 물류와 관련된 즉 SCM적인 요소까지도 충분히 헤아려 보면서 일정 부분을 노리셨다거나 아니면 해외 영업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또 불안하니까 원산지 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으로 또 넓히셔서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산업군을 넓히기 위한 자격도 취득하셨으리라 생각되고 그렇게 학년을 먹어가셨겠죠. 그 나이가 드셨겠죠. 그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자격증이 만능은 아니나 지원할 수 있는 계기 폭을 넓히는 어떤 학습의 여정이 아니었나 차코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등판해서 당황스럽긴 한데 나름 뻔뻔하게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반가웠어요, 차코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차코난까지 만나보셨고 그래요. 뭐 경영 지원도 쓰셨는데 이게 TO가 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지원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차쌤께서 말씀해 주셨고, 공공기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직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좀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떤 곳을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공공기관으로 이분이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큰 틀에서는 사무행정 쪽을 이제 주로 지원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이분이 좀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그 특정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필기 유형과 관련된 얘기는 앞서 다뤘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께 현실적 TO 그리고 이분의 강점이나 관심사항과 관련된 것들을 좀 언급하자면은, 네, 지금 방송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현실적 TO가 많은 공공기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건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러한 곳들 공공기관의 그런 인원이 수천 명대에 달하는 이런 공공기관들이 아무래도 현실적 TO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중소기업에서의 그런 인턴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중소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런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IBK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이러한 곳들을 지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전공, 무역과 물류 분야의 강점을 살려서 제가 취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흔히 코트라로 알고 계시는 그곳,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리고 각종 항만공사가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이런 항만공사 등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본인의 그런 물류 관련 자격증을 우대 받으시면서 네. 강점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 공공기관 폭넓게 지원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혜래님이 참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벽한 취업을 위해서는 조금 더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혜래님에게 해주실 조언 먼저 차코치님부터. 네, 잘 준비를 해오실 거고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하셔야 되지만 취업이 좀 더 길어질 경우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기업의 규모,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깊어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주요 대기업의 제조사들, 제조사 베이스의 대기업들의 1차 벤더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을 출시할 때 화장품에 담긴 공병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병은 공병도 팔고 공병의 뚜껑도 팔죠. 대한민국의 공병 뚜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돌리는 화장품이 있고 짜 누르는 화장품이 있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사업이 꽤나 사세가 있고 규모가 있으며 많은 지원자들 현재 다양한 강소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특정 직무, 특히 경영 지원이 아닐지라도 해외 영업이라던가 구매 직무와 같이 확실하게 시그니처가 있는 직군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그런 기업들까지 지원의 폭을 좀 넓혀보시는 전략. 물론 와닿진 않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취업이 좀 어렵거나 길어질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 이러한 부분의 조언까지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